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요즘 베이징에 쏠려 있습니다. 90일간의 미중 무역전쟁 휴전 합의 뒤 한 달 만에 차관급 무역 협상이 열린 데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전격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대타협을 이룰지 또 북미 정상회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중 무역협상 얘기부터 해보죠. 정상 간 대화나 장관 대화도 아닌 이 차관급 실무 협상인데 왜 이렇게 관심을 끄는 걸까요? 아무래도 축구 시합에서는 선취점이 중요하듯이 무역 협상에서는 첫 단추를 누가 잘 꿰느냐에 따라서 공세적으로 자국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미국이 장관이 아닌 차관급 회의부터 시작한 것은 무역 협의 특성상 악마는 디테일과 실행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대표부, 재무부, 농무부, 에너지부, 상무부, 차관뿐만 아니라 백악관의 아시아 경제국장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무역과 관련된 협상 경험이 아주 풍부한 드림팀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회의부터 지난 12월 달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1조 2천억의 수익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량이라든지 금액, 시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압박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수세에 몰리자 대두와 관련된 긴급 수입을 90만 톤을 해주기로 했고요. 유전자 조작 5개 품목의 수입을 허가하는 등 공세적인 그 모습과 그다음 수세적인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예,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협상을 하루 더 연장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협상장에 류호 부총리가 깜짝 방문할 정도로 좀 긴박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7개 분야에서 지금 팽팽히 서로가 맞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 기업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기술 이전 강요를 받아서 연간 300억 달러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디지털 기술과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화웨이라든지 5G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또한 미국 기업과 관련된 정보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수입한 거에 대해서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W 가입국인 중국이 국가 주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 또 산업보호정책은 규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폐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에도 중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자국 안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동차 관세뿐만 아니라 중국 은행에 대한 미국 자본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도 조금씩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미중 무역 협상의 중요한 키를 어느 쪽이 쥐고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미국일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미국이 무역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역 불균형보다는 중국의 급속한 발전이라든지 군사적 팽창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세 전쟁이 무역 협상을 통해서 잘 마무리가 되더라도 아무래도 2020년 대선 때까지는 추가적인 공격을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이 봤을 경우에는 중국은 역동적인 내수 시장을 갖고 있고요. 또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5G뿐만 아니라 AI, 로봇, 전기차, 친환경 쪽에서는 자신들이 그 싼 인프라를 통해서 국제 표준을 만들어 가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산업에서 앞으로도 충돌이 계속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렇지만 협상 시한은 3월 1일까지로 일단 못이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까지 어떻게든 성과를 좀 내야 할 텐데 성과를 못 냈을 경우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3가지인데요. 최선의 방법은 아무래도 무역 협상의 타협을 이루면서 현재 수준에서 무역 보복을 멈춰주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 대폭적인 양보를 해야 되겠고요. 미국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위엔화의 절상, 그리고 시장 개방, 구미 수준의 높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약속해야지만 됩니다.
하지만 휴전 기간 내내 협상 타결이 불발이 됐을 경우에는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최악의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돈과 인간의 흐름도 축소되면서 연쇄적인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이 좀 낮아 보입니다. 또 극단적으로 제재 조치를 중국이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경기 하락 속도가 더 빨라져서 그림자 금융 문제라든지 부동산 버블이 터졌을 경우에는 미국 요구를 전면 수용하고 백기투항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 그 결단을 못 내렸을 때 양국이 취할 수 있는 스탠스가 좀 어떤지도 좀 추가로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 2일부터 미국 무역대표부가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 6,081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농산물뿐만 아니라 스포츠용품, 가구, 인테리어 제품, TV, 냉장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 작년만 하더라도 70만 개 그 중국 기업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공장문을 닫았는데 더 많은 공장문이 닫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장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미국산 주요 농산물 수입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요. 이 때문에 중국에 있는 강경파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품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반독점법 위반 조사, 그리고 맥도날드, 월마트, KFC, 스타벅스와 관련된 비관세 장벽을 더 높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소식도 이번엔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이 4차례 총 중국 방문이고요. 시점이 참 미묘합니다. 무역 협상 중에 김 위원장을 중국으로 지금 초청했어요. 이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새해 벽도부터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한 것은 아무래도 미국에 대해서 비핵화와 관련해서 협조할 테니 무역 협상이라든지 화해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요구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비핵화, 평화체제 방안과 관련해서 조율하는 문제, 또 중국을 끌어들여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그 지렛대 역할로 활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방중 일정이 3박 4일로 이전보다는 하루가 더 늘어났는데요. 아무래도 올해는 북중 수교 70주년이기 때문에 당정군 핵심 라인들을 총 출동시켜서 북중 동맹을 과시하려는 측면도 있고요. 또한 유엔 제재 과정에서 위축됐던 그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지원 요청이 더 시급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번 김정은의 방중으로 어느 때보다 2차 북미 회담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2차 북미 회담 장소와 개최 시기가 임박했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현재 그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2월 중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1월은 시기적으로 좀 빠듯한데요. 미 정부 폐쇄가 있고요. 또 29일 날은 의회 연두교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10월 이후 중단됐던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한번 재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성이 용이한 그 하노이를 중심으로 해서는 협의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는 그 북미가 장소를 공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는 그 베트남이 유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2차 북미 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뉴욕 채널도 역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또 제재 완화라는 빅딜, 과연 이번엔 성사가 될까요? 네,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무래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인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핵과 관련된 신고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관련된 로드맵을 제출해야 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6일 날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이 없을 경우에는 제재 완화는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북핵 문제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선거를 의식해서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북한 같은 경우는 핵물질 신고라든지 북한 전역의 탄도미사일 신고와 관련된 부분을 체제 보장 그리고 제재 완화, 종전 선언과 관련해서 빅딜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부분까지 가기에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부분과 연관지어 관측해 볼 수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올해는 좀 언제 추진될까요? 아무래도 그 현재 그 북미 간의 대화가 구체적인 성과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서울 방문이 좀 상당히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참모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한국 내 그 환영하는 분위기가 없다는 건데요.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이라든지 경제 협력과 관련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야당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넣어놓고 또 미국도 제재를 완화해 준다면 종전 선언에 이어서 답방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